전 세계 부부들의 섹스리스 비율이 약 2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40%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가 흔히 하는 농담이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오래된 커플은 서로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농담인데요. 애석하지만 실제로 많은 커플들, 부부들이 겪는 일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심해진 관계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섹스리스 부부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섹스리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은 걸 말하고요. 횟수로 따지면 1년에 10회 미만의 관계를 갖는 부부를 섹스리스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섹스리스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관계 빈도에 부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 불만이 생겼는데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이 더 커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잦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면 점점 포기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거절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고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 문제로 생기는 불안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부부들의 섹스리스 비율이 약 2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40%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그 다음이고요. 왜 유독 한국에서 섹스리스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였을 수도 있어요. 또 한국은 스트레스가 참 많은 사회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성욕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음란물을 자주 접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르노 속의 극단적인 이미지에 익숙해져서 실제 성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또 부부가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서로를 성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의 변화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특히 출산 후에 많은 변화를 겪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출산의 과정에서 질 근육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폐경기 이후에는 질이 위축되고 건조해져서 성교통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관계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산부인과적인 수술이나 시술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늘어난 질로 성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질성형수술, 질필러 같은 시술로도 개선이 가능하고요. 건조증으로 인해서 성교통이 있다면 질소프 같은 시술이나 금실 삽입술, PRP 주사 시술 이런 것들로 비교적 간단하게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섹스리스 문제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은 소통이 부족하거나 소통에 서툴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 모두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용품 하면 혼자 조용히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부끼리 같이 쓰면 또 더 도움이 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권장드리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루즈해진 관계에 신선함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런 바이브레이터를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되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또 누가 보면 성인용품인지 모르게 예쁘게 생긴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관계할 때 서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소원해진 관계에 좀 색다른 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좀 불쑥 말하기가 어색하고 쑥스럽다면 부부간에 부부 예약제를 도입해서 핸드폰으로 예약 문자를 보낸다거나 안방 문에 빨간 수건을 걸어 놓으면 그날이라거나 둘만의 암호를 정해서 소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부부로서 적당한 관계 주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정해진 관계 횟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 만족하는 횟수가 적당한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9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20대면 20대에 9를 곱하는 거예요. 20 곱하기 9, 그래서 0을 빼는 건데요. 2, 9, 1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일 동안 8번, 30대는 3, 9, 27, 20일 동안 7번, 40대는 4, 9, 36, 30일 동안 6번. 그러니까 40대 부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되는 거죠.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판매 중인 바이브레이터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병원마다 판매하는 게 다르긴 할 거고 파는 병원도 있고 안 파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불감증 개선을 위해서 바이브레이터를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성감대를 개발해야 성관계 중에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보통 사용하는 바이브레이터인데 여기는 음액에다가 대는 곳이에요. 음액에 대면 얘가 흡입을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고요. 단계도 10단계 정도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이런 제품이 있고 또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들도 있고 이렇게 토끼 귀처럼 생긴 바이브레이터도 있습니다. 또 올해가 토끼잖아요. 검은 토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이러니까 딜도 형태인데 얘는 이 딜도형으로 삽입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또 음액에서 흡입과 진동이 같이 있는 이런 제품이라서 딜도도 패턴이 다 또 있어. 12가지 패턴이 있고 강도도 있는데 패턴이 얘가 막 움직이거든요. 다다다다다 움직이기도 하고 패턴이 바뀌어서 다다다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은 이 2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소원해진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